노인들 일자리가 고급 일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실버 파산까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현실을 망각을 하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간다? 실버 파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생활비 조달 방법. 사실은 이 현실적으로 나이 들어서 생활비를 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70, 80대의 사람들이 7, 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참 나이 먹어서도 그거 먹고 산다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노생활비 어떻게 하면 조달할까? 저는 조달할까라기보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몇 가지를 제가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젊을 때도 돈을 벌지 못했는데 나이 먹어서 7, 80대의 어르신들이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겠죠. 보면 일하는 노인 절반이 한 달에 잘해야 1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니까 연금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연금을 지금 받는 양반들 평균 수령의 60만 원이 평균 수령이라고 하니까 40만 원 이하도 50%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60만 원이면 용돈도 안 된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했더니 어떤 양반이 용돈이라는 6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60만 원 가지고도 생활하시는 분이 계신데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부부 도시에서 369만 원이 적정 생활비라고 하니까 그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노인들 일자리가 고급 일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네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13시간 하루 꼬박 일하고 하루 10,000원을 번다고 하니까 20일 꼬박 일을 해도 2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이는 불편한 거예요. 어찌 보면 장애보다 더 불편한 게 나이 먹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전단지 한 장을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지하철 타고 이렇게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전단지를 이렇게 뿌리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없고 거의 할머니들이죠. 할아버지는 좀 뻣뻣하니까 할머니들이 그거 한 장 배포하려고 이제 인사도 하면서 굽실거리고 이제 이러는데 여러분들 전단지 받아줍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한 장 받아주면. 하셨을 때 50원이라고. 그랬었나 이게? 네. 한 장 맞나? 50원. KBS인가 SBS에서 제가 이걸 봤는데 60 중반의 할머니가 이 전단지를 배포를 하는데 1000장을 배포하는데 10시간이 넘는데요. 그럼 1000장 배포하면 5만 원이죠. 그걸 20일 일을 하면 100만 원이에요. 근데 20일을 나와서 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60 중반 넘으신 여성분이 몸이 견디나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20일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100만 원 자기한테 굉장히 귀한 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단지 나이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대접이 소홀히 한데, 그리고 지금 나이 먹은 양반들의 일자리들이 거의 없는데 공공근로 3시간씩 20일을 일하면 80만 원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무슨 건강보험도 해주긴 한다라고 하는데, 제 친구가 선배가 탄현에 사는데 왕십리 역사에서 퇴근 시간에 교통정리, 사람들 정리하는 거를 공공근로를 3시간씩 20일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선배가 하루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3개월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받는 것도 그렇고 3시간 실제 왔다 갔다 하니까 6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 하루가 다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유퀴즈에서 본 양말인데 이 조영문 선생이 41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85이죠. 옛날에 그 과거에 조폐공사에서 근무하시다가 IMF 때 1년 먼저 나와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상실증과 실어증까지 걸렸으니까 그 상상이 이제 가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생을 했는데 지금 실버 택배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하루에 뭐 5만 원도 벌고 10만 원도 벌었는데 코로나 때는 한 3만 원 정도 13시간 일을 하고 대기하고 그러니까 그 유재석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13시간이라고 3만 원. 그러니까 3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그 가치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양반은 굉장히 귀한 돈이고 귀한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는 이 일을 통해서 건강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양반이 그 책을 내셨는데 꿈을 나르는 지하철 지금 작가 대접을 받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급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노인들 대접을 안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이 스터디를 해서 공부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각종 유튜브라든가 그 채널에서 그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한번 가보세요. 거의 최저임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이 드신 분 양반들의 일자리는 거의 7, 80% 이상이 임시직과 일용직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직과 일용직인데 그 일용직도 최저임금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자료를 봤는데 5, 60대의 사람들이 재취업을 했을 때 베스트 잡이 이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보면 공공일자리를 보면 30에서 80 요거는 일주일에 이틀 나가면 월 3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 보면 다 최저임금인데 경비원 아파트 지금 강남에는 아파트 그 경비 보시는 분들이 5, 60대예요. 7, 80대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7, 80대도 과거의 7, 80대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라. 그럼 80이라고 해도 0.7을 곱하면 지금 56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그 선배들보다는 훨씬 젊고 훨씬 건강하고 더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나아가서 IT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세월이 가서 나이 먹었다는 것 때문에 대접이 시원찮다는 얘기죠. 그 노후 적정 생활비가 이게 23년도 얘기니까 지금 물가가 워낙 올라서 369만 원이 넘었겠죠. 중요한 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 젊을 때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오랜 시간 학교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요새 대학교 졸업한 친구가 회사에 입사하는 평균 연령이 30 전후. 그러니까 평균 30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 초임이 얼마냐면 초봉이 얼마냐면 월 200만 원 이하가 60%, 300만 원 미만이 35%, 약 9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고급 일자리가 아니고 정규직이 없다는 거예요. 상당 기간 인턴을 하면서 그 인턴을 6개월 이상, 1년간 어떤 경우는 그 2년 동안을 인턴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해줘서 그 신문에 난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평균 근속연수가 14.5년. 어렵게 직장에 입사해서 14.5년밖에 근무를 못하니까 40 중반쯤 인생의 전성기. 이 전성기라는 게 뭐냐면 생활비가 푹 죽어가는 타입의 직장에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다면 가정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근로소득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자의 55%라고 합니다. 그러면 369만 원, 노후에 369만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 계산을 해보니까 369만 원 제가 놓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369만 원이 더 들어가. 의식주, 여행, 여가, 선주, 또 용돈 방송에서 봤는데
파고도 공원에 이제 앉아 계신 어르신들한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양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올해 92살인데 80까지 일을 하셨대요. 그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페인트. 그러니까 페인트, 뭐 도배, 미장 이런 것들은 이제 동네에서 이제 아름아름 옛날에 이렇게 움직여 갔는데 지금은 그 개인이 움직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법인화들이 많이 돼서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양반 말고도 옆에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양반의 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양반이 여기 주변에 있는 양반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게 뭐냐? 용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돈. 돈 2, 3만 원이 없어서 친구들하고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그 옆에 있는 7, 80%의 어르신들이 다 하나같이 용돈이 없어서 그냥 파고다고 공원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식주 최소 생활비가 256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는 212만 원. 제가 볼 때 212만 원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이 한 달에 40만 원도 받지 못한다. 6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약 70%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시작한 게 88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55년부터 63년생까지인데 그 50년대생들은 국민연금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 지금처럼 국민연금의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낀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퇴사를 하면 공단에서 불입한 거, 납입한 거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40 중반의 회사에서 대책 없이 나온 양반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이 뭐예요? 생활비란 말이죠. 한 푼이 새로운데 공단에서 몇백 집어넣은 거 찾아가려면 너도 찾아갔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서 재가입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그 찾아간 거를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연금의 실수령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면 평균 가입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평균 가입 기간이 19.2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가입을 강제로 시키는 거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똑똑한 부모들은 국민연금 가입 타임이 언제냐면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임의 가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가입하고 나서 그냥 연금을 안 내도 돼요. 추후 납부 제도가 있어요. 아빠가 처음에 한 20만 원을 넣어줬는데 그리고 뭐 한 3년 안 넣고 있다가 이제 아빠가 특별성과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3년치를 일시납으로 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속세도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 중요한 건 18세 자녀가 한 31살쯤에 30세쯤에 그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데 아버지가 똑똑하니까 12년의 가입 기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국민연금에서 가입 기간이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녀한테 굉장히 많은 자산을 물려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대다수는 직장에 들어가서 30쯤에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19.2년도 사실은 쉽지 않죠. 제가 14.5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맞는 말이 아니고 일간지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15년간 근무를 하다가 40 중반쯤에 45세에서 50세 사이에 그 정규직에서 이제 그 새로운 재취업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정당한 대접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국민연금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첫 번째 제가 생활비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이 들어서 돈을 벌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실버 파산까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현실을 망각을 하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간다? 실버 파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노후에 7, 80대 어르신들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현혹돼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면 동네에서 조그맣게
자영업을 시작을 했을 때 90% 망한다면 그 동원된 자금이 결국 뭘로 앉게 돼요.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 1위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